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성분인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을 이루는데 필수가 되는 성분이죠. 이 필수 성분인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주어와 서술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입니다. 서술어가 동작이나 작용 또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어에 대해서 무엇이 또는 누가에 해당하는 성분이 바로 주어인 거죠.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체언이나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절 뒤에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가 붙었을 때 주어가 됩니다.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영희가 학원에 간다. 체언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오른쪽 다리 체언 구실을 하는 구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예쁘다. 어제 내린 눈 체언 구실을 하는 절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체언이나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절 뒤에 보조사, 은는, 도만, 까지, 조차 이런 보조사가 붙어서 주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철수는 학원에 간다. 여기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붙어 있죠. 이 는 자리에 철수도, 철수만, 철수까지, 철수조차 이런 보조사를 붙여서 주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뒤에 조사가 붙지 않고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영희 지금 자고 있어. 여기 영희라는 체언 뒤에 조사가 생략이 되고 있죠. 주어를 만드는 방법은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절 뒤에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또는 보조사 은는 도만 조차까지 또는 조사가 생략되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술어를 보겠습니다. 서술어는 대체로 문장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또는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입니다. 대체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서술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보겠습니다. 1번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영수는 학생이다. 학생이라는 체언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서술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장미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어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에 해당하죠. 형용사는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를 보겠습니다. 동사는 어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영수는 학교에 간다. 이 가다라는 동사가 서술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술절이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 여기에서 코가 길다라는 서술절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 밥을 먹은 행위를 완료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앞에 있는 먹어는 본용언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보조용언은 뒤에 있는 버렸다는 보조용언입니다. 보조용언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는 못하고요. 본용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만 더해주는 용언입니다. 보조용언은 본용언 뒤에 쓰여야만 뜻이 완전한 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이것이 서술어의 자릿수입니다. 첫 번째, 한자리 서술어를 보겠습니다. 한자리 서술어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새가 운다. 운다라는 서술어는 새가라는 주어만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서술어는 꽃이라는 주어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자리 서술어를 보겠습니다. 두자리 서술어는 주어를 포함해서 또 하나의 필수 성분을 요구하는 서술어입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있고요. 그리고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도 있습니다. 먼저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타동사가 되겠는데요. 예를 보겠습니다. 나는 물을 마셨다. 이 마시다라는 서술어는 나는이라는 주어와 물이라는 서술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된다. 이 되다라는 서술어는 물이라는 주어와 얼음이라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세 번째,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보겠습니다. 같다, 어울리다, 의논하다. 이런 단어들은 주어와 서술어를 필요로 하는데요. 예를 보겠습니다. 동생은 나와 닮았다. 이 닮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인 동생은이라는 것과 나와라는 부사어가 꼭 필요한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친구와 마주쳤다. 마주쳤다도 역시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이때 부사어는 원래는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이 서술어에서는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세자리 서술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 이렇게 세 가지의 필수 성분을 요구하는 서술어인데요. 역시 여기에서 부사어도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라고 말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철수를 양자로 삼았다. 이 삼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인 그는 철수를 이라는 목적어 양자로라는 부사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어와 부사어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영수는 선물을 영희에게 주었다. 주다라는 서술어도 영수는이라는 주어와 선물을 이라는 목적어 영희에게라는 부사를 필요로 하는 세자리 서술어입니다.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영수는 선물을 상자에 넣었다. 이 넣었다라는 서술어도 영수는이라는 주어와 선물을 이라는 목적어 상자에라는 부사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삼다, 주었다, 넣다 이런 서술어를 세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세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세 가지의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사라고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가 멈추었다. 이 멈추다는 한자리 서술어입니다. 주어만 필요로 하는 거죠. 경찰이 차를 멈추었다. 멈추다라는 서술어는 경찰이라는 주어와 차를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동사라고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자릿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어와 서술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성분입니다. 채원이나 채원굿이라는 구절 뒤에 주격조사가 붙거나 또는 보조사가 붙거나 조사가 생략되어서 주어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술어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거나 또는 형용사, 동사, 서술절, 그리고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이런 경우가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한 거고요.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또는 주어, 보어, 주어와 부사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도 잘하셨나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